70만 시간. 오종민. 70만 시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말들 하지만 인간이 대략 80년을 산다고 할 때 주어지는 시간이다. 젊은 시절에는 살아가는 일이 바빠서 그런 시간을 따져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막연하게 살아간 날이 무한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왔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벌써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에게도 죽음이란 것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자 인간의 수명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게 되었다. 젊었던 시절 월급날을 기다리다 보면 한 달 30일이 그리도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1년이 가고 또 나이 한 살 더 먹었구나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면서 살았는데 막상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을 80년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보니 고작 70만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인간의 삶이라는 걸 굳이 웅대한 우주의 시간 속에 넣어보지 않아도 인생이란 참으로 더덥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시간이지만 25억 초로 바꾸어 보면 또 다른 느낌을 준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 동안에도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가고 그 짧은 순간에 해당하는 초 단위 시간이야 거의 무한대일 것 같은데 겨우 25억 초 동안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매 순간순간이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나는 이미 60만 시간 이상을 써버렸고 이제 나에게는 10만 시간이 채 안 되는 3억 초 남짓 남아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고 있다.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은 나에게 남아있는 3억 초를 갉아먹고 있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는 시간에도 3억 초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미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기도 한다. 물론 저수지를 만들어 가둬둘 수 있고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지만 시간은 저장해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마냥 흘러간다. 사람도 그 시간을 타고 흘러간다. 인간은 그 시간 속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길이도 제각각이지만 그 끝은 모두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서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것과 맞닥뜨릴 때는 경험이 없으니 실수도 많이 저지르게 되고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한다. 먼저 세상을 살다 간 선현들이 경험에서 얻은 수많은 지혜를 남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분들이 경험해보고 하지 말라고 알려준 잘못을 무심코 반복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되짚어보니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성현들의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나이가 들고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 나도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야 선현들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다. 오래전에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글이 있다. 95세 생일일기라는 글이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호수대학교 설립자 강석규 박사가 직접 쓰신 글이라고 한다. 유명한 글이라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대강 이렇다. 60세 정년이 되었는데도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일을 계속하다가 65세에 이르러 이제는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고자 마음먹고는 회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은퇴했다. 95세 생일상을 받으면서 문득 지난 날을 돌아보니 65세까지의 삶은 보람된 삶이었지만 그 후 30년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허송세월이었음을 깨달았다. 65세 때 30년을 더 살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후회가 밀려왔다. 95세 생일을 맞은 오늘 아직도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10년 혹은 20년을 위해서 오늘부터 어학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내가 이 글을 읽은 것은 마침 한갑을 눈앞에 두고 조금씩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대하여
생각이 미치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이미 직장도 잃고 방황을 하면서 남들이 그러하듯 거저 그렇게 노후를 보내려니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글을 읽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었다. 거의 1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우여곡절 끝에 아내와 함께 조그마한 사업을 꾸려가면서 적어도 의미 없는 노후의 삶은 면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매우 행복하다. 나는 영어 영문학을 공부하고 젊은 시절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났고 업무상 필요해서 일본어도 상담이 가능할 만큼 배웠다. 하지만 이제는 영어도 일본어도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서 조금씩 잊혀가고 흔히 쓰던 단어도 얼른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가끔 해외여행 나가서 필요한 정도의 실력은 넘칠 만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생활 속에서 잘 모르는 외국어가 나오면 휴대폰으로 사전을 검색하는 일이 아주 오랜 습관으로 굳어져 있다. 가끔은 이제 그깟 외국어를 써먹을 일도 없는데 더 배워서 못하랴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95세 생일 일기를 떠올리며 버릇처럼 꼼꼼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내가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나의 시를 영어로 번역하는 재미도 새삼스럽다. 앞으로 외국어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3억 초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의미있게 보내리라 다짐해 본다. 오종민 한국문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국제개관시인연합 한국본부, 국제-PEN 한국본부, 한국국보문인협회, 필동인, 문예춘추회원, 제27회 영양문학상 우수상 수상,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성경과장, 가벌부장, 충남 방적, 베트남 호찌민 영업소장 역임, 시집 노을.